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한 4, 5년 이장제를 하면서 전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5학년 때 갑자기 집 앞에 논을 살라고 계약을 해놓고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팔면은 한 5마디기 정도 200평짜리 한 5마디기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거든요. 그래 계약을 해가지고 정날 소를 한 마리, 그때 제 생각으로 소가 한 30마리 있었거든요. 한 마리 팔아가지고 주막에서 잔금을 치르러 가니까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집에 내두니까 그 옛날에 이장하던 사람하고 반장 둘이서 짜가지고 저 돈 좀 받아먹자. 그 옛날에 노름이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술 얘기 해가지고 술이 좀 거나 하니까 이제 노름이 시작됐는데 그 집이 할 때는 적다 이겼다 하지만은 세 사람이 짜가지고 하니까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1시간도 못 돼가지고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좀 꺼달라 그러니까 노름판에는 돈을 안 꺼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촌이면은 아버지한테는 사촌간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밤중에 부잣집은 돈을 안 내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정제를 한 5년 했으니까 대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감을 지르니까 저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대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돈 좀 주세요. 그 뭐 달라고 그랬냐. 비료값 막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줄까? 이런 대로 다 주세요. 그래서 한 70년 전에 한 200만 원 정도 꺼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해도 또 1시간 정도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집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한 마리를 싹 긁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갖다 없앴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것이 노름해가지고 망했네. 이런 소문이 딱 퍼지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오전 아저씨가 쫓아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도 촌에서 살림 날 때 보통 보면은 우리 마을에 보면 논 한두 마디에 타고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 부지런해가지고 논 반마디기를 타고 났어요. 밭 300평하고. 그런데 그 문서를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방에서 누워가지고 나와봤는데 어머니가 딱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 알면은 우리가 굶어 죽이니까 우리 새끼들하고 나하고 다 때려 죽이고 가져가세요. 그 배짱을 내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그냥 갔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도 오들 못하는 거예요. 와봐야 그 말밖에 못 듣고 가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구들도 놓고 미장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그 빚이 한 20년 동안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안개중학교가 3개 있는데 제일 좋은 중학교를 우리 학교에서 6학년 돼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한 20명이 가가지고
3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이제 1등은 못했지만 그 3명 중에 들어가지고 이제 장날 돼가지고 곡식을 한 마차 빌려가지고 한 마차 싣고 가면은 그때 당시에 쌀한감에 3,000원 정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옛날에 중학교 입학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냐. 2만 원이에요. 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이 맺혔습니까? 그래서 한 마차 싣고 갔는데 그날 장뒷날 입학식이에요. 장날 다 입학금을 내면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지 대로 따라가가지고 곡식 매매하거든 입학금 내오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뭐 숙덕 하더니 돈 몇천 원 왔다 갔다 하더니 다 팔았다고 집에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돈 20원을 주더라고요. 그 돈 정신 사먹고 차 타고 들어가면 차는 없었죠. 왜냐면 4시 반이나 5시 돼야 한 번 더 가고 아침에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놈을 꼭 거머쥐고 20리를 4km를 뛰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입학금 내고 왔냐 어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빚쟁이들이 다 따라갔는데 입학금을 낼 수가 있냐. 그러면 내가 따라갈 때 빚쟁이가 따라가니까 붙들고 뭐 강제로 붙들고 가라. 이렇게 하시면 무슨 결단이 나실 텐데 그 말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약조를 잡숫고 주막이 한 20개 되는데 20뒤에 군대원에 있는데 그 20개를 다 거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중간 쭉 오면은 돈이 떨어져요. 그때는 외상. 그래서 12시가 돼가지고 토요일금이니까 12시 돼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입학금 냈냐고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도 입고 이제 차 하나 띄우면 못 가니까 그래서 차 타려고 옷을 탁 입고 준비를 해가 일찍 밥도 먹고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약주 잡수 보면 한 3, 4일은 누워가지고 계세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런 양반이 떡 나오시더라고. 내가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입학금만 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는 의사가 될 거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래서 학교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는 집에서 소매기를 그만 저 길 옆에다가 바짝 붙들어 놓고 실컷 놀다가 이제 들어가면은 애가 홀쭉하니까 소 안 먹여들었냐고 매놓았다고 그냥 들었다고. 그러면 저 밭에 가라고 하면 저 산에 가고 산에 나무라고 하면 들에 가서 목욕하고 들에 가서 놀러 가고 이렇게 하기를 3개월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밥은 옳게 먹나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사정을 했는 거예요. 저 앞집에 아무것이가 죽기 생겼다. 그러니까 학교 좀 보내주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션식 그런 줄 몰랐어요. 그 산을 하나 넘으면 40리요. 그 하나를 넘어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입학금이 얼마냐고 하면 5만 원이에요. 5천 원인가?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 쌀 2가마이 값을 주고 입학을 했어요. 거기는 항상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3개월 일했다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거리가 머니까 아침에 일찍이 첩복을 메고 뛰기 시작하는데, 아니 가만보니까 우리 마을에 3명이 3학년을 다녀요. 그 학교를. 그리고 2학년은 없고 1학년 재혼자인데, 그래 가니까 학교를 가니까 우리 학교는 노트하고 연필만 가져오면 공부할 수 있다. 책은 다 물려받아가지고 뭐 책이 너덜너덜하죠. 그래도 공부한다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1년만 그 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항대 중학교로 네가 저기 합격을 했으니까 1년만 있다가 전학시켜 줄 테니까 가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 다녔어요. 그래 가을에 쭉 되니까 큰 산을 넘어가는데 한 3분의 1쯤 올라가면은 집이 없어요. 그런데 중턱쯤 그 논이 있는데 비가 부실부실 와요. 그래서 아니 비가 오는데 저 개가 한 마리 가네 이랬더니 3학년 학생이 저게 늑대라고. 그래 산중 우회니까 늑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개인데 그랬더니 꼬리 보라고. 꼬리를 땅에 질질 끄고 큰 개만 하지 않냐고. 3학년은 뭐 키가 크니까 뭐 내보다 한두 살 더 먹었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7살이나 더 먹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뛰기는 참 잘했어요. 마라톤도 잘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제일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도. 그러니까 3학년이 제일 앞에 가는 놈을 물고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뒤에 갔나 봐요. 제일 뒤에 가니까 뒤에는 물고 간다고. 그리고 복판에 갔어요. 그때 복판에 가니까 복판에라도 제일 적은 놈 물고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앞에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 그래 다 뒤에 갔다 이제 늘 쫓아다니다가 볼다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이 거의 가을에 끝나가는데 하루는 그 한 산뚝쭉 중턱쭉 가는데 집이 몇 채 있는데 거기에 2학년이 하나 있어요. 꼭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니 3학년들이 조금 가다가 불 피워놓고 앉아 놀면서 오늘 학교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먼저 가라 이러더라고. 아니 늑대가 많은데 그래서 산 중턱 가면은 2학년이 있지 않냐고 걔하고 같이 가라고 이러더라고. 뭐 실컷 놀았으니 가면 시간은 하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뭐 참똥에 빠지라고 뛰어가지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제 방금 갔으니까 곧 만날 거라. 하면 벌써 갔다 그러면 내가 집으로 되돌아올 텐데 방금 갔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넘어가도 없고 또 한국에 넘어가도 없고 삼만대에 가면은 이제 고을이 져가지고 다 보이거든요. 그 학교까지 보이는데 한 20리가 되는데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늘다 보니까 학교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도 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만대에 가면은 사람이라도 내가 눈에 보이지만은 굴통에 가면은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때 늑대가 닦거든 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막 쏜살같이 해가지고 등에 가서는 숨을 좀 쉬는 거예요. 좀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는데 워낙 먼 데서 다니니까 청소도 안 시키고 좀 지각해도 뭐 벌도 안 주고 그저 상당히 대우가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학년 거의 끝날 때 가니까 졸업하잖아요. 그럼 나 혼자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 거예요. 겁이 났어. 14살 때 겁이 나가지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학식이 돌라고 했더니 안 돼. 그거 꿈에도 생각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장로님, 예. 설옥도를 어떻게 들어오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한 16살쯤 돼가지고 이제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대구 도청 농무과 과장이 우리한테는 10초는 넘었지만 아저씨 버려요. 그 사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나병 걸렸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식구들은 모르고 동네 사람은 다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이산에서 놀면은 쫓아가면은 우리 저 산으로 가자. 그러면 또 가요. 그럼 좀 이따 이상하다. 그것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리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나쁜 병 걸렸다. 그래서 그 도청 농무과장 아저씨가 병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도청으로. 그래 아버지하고 갔죠. 의성도 대구 도청이면 180이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병원은 아니고 조직 띄가지고 검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더니 병 맞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타가지고 약을 타가지고 집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을 먹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을 먹을 때는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김치도 못 먹게 하고 오직 해야 소금하고 간장하고 밥을 먹는데 그런 사람이 언제나 많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빼빼 마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추석 무렵에 제사 지내러 왔더라고요. 왔는데 딱 보니까 반쪽이 돼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얘 왜 이러냐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뭐 약 먹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그래 내가 힘이 들니까 아니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 장국도 못 먹게 하고 약 먹을 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 정반대 말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기 사가더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2근을 사가졌는데 지금은 비계가 다 띄지만 옛날에는 비계가 절반이 넘어요. 그걸 2근을 삶아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2근 한참에 다 먹었어요. 그래도 설사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을에서는 자꾸 돌리고 놀 사람도 없고 그러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10초는 넘지만은 그 형발되는 사람이 군에 가서 발병이 나가지고 저 부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을석도라고 거기 나와 이제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거리로 간다고. 어머님, 아버지는 절대 못 가게 하고 집에서 고친다고 그러고 나는 간다 그러고 그래서 억지로 갔는 거예요. 이걸 보태 쪽반을 하나 가지고 그때 기차를 처음 탔어요. 처음 보고 기차도 처음 보고 처음 타고 그래서 의성서 안행열차를 탔는데 한 오후쯤 타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그날 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는 안 되는데 뭐 급행 열다 하면은 쉬고 뭐 1시간 2시간 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날짜를 거기 도착하는 날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산역에 딱 내려가지고
딱 나오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얼굴은 아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그리고 택시 기사가 하나 오더니 가리가 보따리를 뺏어가지고 딱 갖다 앉혀놓고 밑에 뒤에 나중에 보니까 저놈들 깡패라고 너 잡으러 왔는데 조금만 어리버리했지만 잡혀갔다. 그러면 택시 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 이제 주소를 가리고 하단동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버스가 가는 데까지만 실어줄게. 그럼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돈 얼마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돈 50원 배우이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까지 가는 차비가 뭐 한 20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비로 다 빼고 꼭 그 갈 여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기 다 했더라고. 나도 알고 보니까 기본요금도 안 나오는데 많이 받았는 거예요. 받아도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그 하단동이면은 바닷물하고 겹쳐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울솔도가. 그 갈대밭도 없어져 버렸고. 그 왜 찾아갔냐면은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형을 한번 찾아가려고 갔거든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봄에 갔는데 가을에 소록도 가면은 중학교도 있고 또 그 간호학원도 있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귀가 번쩍 떨어지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옳지 내가 의사야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헤엄쳐가지고 나왔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종나가 너 그거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요.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0년 썼지 뭐 마음 내고 크게 뭐지 한 10년 썼지 뭐. 그 중학교 여기에 중학교 학생들이 그 부산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배를 딱 이제 내일 아침에 간다고 이제 저녁에 저녁밥 먹고 그 배에서 자고 이제 그때는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배를 타니까 여러 사람이 말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더니 너 아는 사람 있냐고. 아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 저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이 그러면은 집사님 따라가면은 우리 집보다 낫다. 그거는 나중에 보니 건천집이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가지고 남생리를 갔는데 독재에 사시더라고요. 독재에 사는데 그 남성리 청년회장, 연합청년회장 또 매점에 그 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에서 수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매형이 하는 말이 처음에 누나라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에 와가지고 누나가 성가대에 다니는데 찬양대 다니는데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라는 소리 한번 하라고. 입에서 안 나오니까 하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못해 강제로 누님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설씨가 좋다고 한탕 내가지고 이제 다 먹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딱 갔는데 그 찬송을 하나 뭘 하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을이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그 가을에는 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명이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하니까 또 알고 보니까 그 중학교 교장이 장로님이고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제 2학년 올라갔지. 그 1학년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눈은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그 간호학원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니까 3학년은 배우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먹통이잖아요. 그래 의사로 있던 사람이 우리 학원에 하나 있는데 정나가 너 닭 2마리만 사주라. 그래 돈이 없으니까 눈에 안 돼 버리니까 2마리를 구해 가져왔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를 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하는 말이 3학년 더 다니라. 그러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간호학원에 이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간호학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3학년 올라가니까. 그래서 성경고등학교는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3학년 졸업 맞고 뭐 나는 의사가 되려고 그랬으니까 성경학교 같은 거는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뭐 저기 좋은 찬송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그 찬송도 처음 부르고 성경도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이거 찬송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배웠어요. 그래 2학년 때 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에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은 그 중학교 찬양대가 있는데 청년 찬양대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찬양대가 있고 또 초등학교 찬양대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그런지 음을 잘 잡았어요. 찬송 누나한테 몇 곡만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눈이 떠지니까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3개월을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2학년에 딱 올라가가지고 한 번은 아니 찬양대는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은 하나 있고 지휘자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날 보고 청나가 너 한번 가서 가르쳐봐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음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찬양대가 연습을 실컷 하고 있는데 지휘자가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그렇게 하고 딱 들어보니까 지휘자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하는 말이 정나기가 내보다 더 잘 가르치네. 그러면 네가 해버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지휘를 했어요. 그 지휘도 초등학교 4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그 발표회가 있었는데 노래는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지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연필을 들어보더라고요. 그 연필을 들고 이제 3박자다, 4박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했어요. 그랬더니 종락이 너 나와봐라. 그래 앞에서 하고 이제 노래를 가르쳐 놓고 다 가르쳐 놓고 발표회 때 이제 내가 나가는데 양복이 없어. 그래서 한복 입고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발표회 나가는데 지금 양복은 없고 돈은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삼촌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쑥떡배 아루에 그 교복이 있더라고요. 그래 입어보니까 밑에가 길어요. 잘라가지고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발표회 그 예습할 때 이제 한복만 내내 있다가 양복을 탁 입고 나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아유 저런 양복이 있었냐? 그래서 학예를 잘 끝냈어요. 제가 박자만 잡아면서 뭐 노래 다 가르쳐 주는 거 박자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지휘를 하니까 그 박자 맞추는 거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음성이 많이 변했지만 젊을 때는 그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여러 사람 찬송 소리보다 내 소리가 제일 컸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3학년 졸업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신청을 했어요. 퇴원 신청을. 옛날에는 퇴원 안 시켰어요. 붙들어 와가지고 섬에 가뒀고 헤엄쳐 나가면 이제 잡으면은 또 막 감금실에 가뒀다가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떳떳하게 신청을 했더니 건강하다고 퇴원 수속을 밟아가지고 무사히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있어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조창한 원장이 그때 육군 뭐 소령인가 대령인가 권총을 차고 저 운동장에서 막 저기 연설을 하는데 내 뒤에 60만 대군이 있다 그러면 권총을 들고 내 말 안 듣면 뭐 죽인다 그러고 아주 그냥 대단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중학교 2학년 때 조창원 원장한테 천주교인들이 미리 포습을 당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하고 매형하고 그때 250명이 강제 퇴원을 시켰어요. 이제 장로들, 집사들 좀 이런 게나 날리는 사람 250명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전주 익산병원으로. 그때는 전주 익산병원도 국립병원이에요. 그래서 촌에 가서 있어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누나들을 좀 찾아갔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안식구가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공안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에 일을 한번 해달라고 일을 이제 아주 똑똑해지게 해주니까 아이고 우리 사이 살만이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그때 단종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나와가지고 부뚜막에 말려가지고 내일 우리 말 주실라요? 그 나도 상당히 좀 대단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고 몇 달 있다 이게는 진짜 조카딸이 왔어요. 조카딸이 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그때 20살, 21살 돼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모르고 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 안식구가 마지막으로 한 1년 사귀었는데 마지막을 한번 본다고 그래가지고 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나가 가서 내 동생하고 결혼식이자. 나는 지금 안식구한테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키도 적고 뚱뚱하고 물찌개지고 한 분 뒤에 오다가 앞으로 갔다가 처음 지니까 저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 처삼촌이 공안대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다 나간 뒤에 내 딸내미하고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안대장이 왕이에요. 죽이고 땅에 끌어묻어 끝나는 거예요. 뭐 주민등록에 있나 뭐
그래서 60년도니까 63년도니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나는 불알만 차고 있으니까 고생시키려고 그러면은 결혼시켜 주세요. 이랬더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그냥 그때도 뭐 나이가 한 22살 됐으니까 겁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그랬더니 그 우리 한방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수시방에 그 집에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고 배는 안 굴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결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한 번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해라고 하더라고. 나 돈도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 처삼촌이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단정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간호사로 있었어요. 왜냐면은 익산병원에 내과에 있다가 3년 동안에 그 다음에 안과로 왔는데 그 혈관 조사를 아주 기똥차게 나왔어요. 뭐 배운 것도 없어도 내 눈살미로 한 번 하면은 성형수술도 한 번 하면은 내가 보고 따라 하거든요. 그 몇 사람은 성형수술도 해봤어요. 그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짊어져 주셨는 거예요.